얼마 전에 2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해외 교육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채널에서 우리나라를 두고 끝났다고 단정 지어버린 건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망한 나라일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과연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뭔가 놓친 게 있는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채널에서 어떤 근거로 한국이 끝났다고 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제시한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출산율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0.78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건데 이건 팩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미 0.8 아래로 떨어진 지 오래고 올해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지적한 건 고령화 문제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를 넘어섰고 2050년이 되면은 40%를 넘을 거라는 전망인데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건 통계적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과로사회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노동시간이 상위권이고 워라밸이 무너진 사회라는 지적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간 노동시간이 1900시간을 넘는데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1400시간 수준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한국의 미래가 어둡고 결국 이 나라는 사라질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솔직히 이런 지표들만 보면은 정말 암울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젊은이들도 헬조선이라고 자조하고 있고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출산율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26명, 이탈리아는 1.24명, 스페인은 1.19명입니다. 심지어 중국도 1.09명으로 떨어졌고 대만은 0.87명으로 우리보다 겨우 0.09명 높을 뿐입니다. 독일도 1.54명, 영국도 1.57명 수준인데 이민자들 빼면 더 낮아집니다.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넘었고 독일도 23%, 이탈리아도 24%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GDP 세계 4위고 독일은 유럽 경제의 중심입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연간 50조 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왜일까요? 근본 원인을 제대로 못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사교육비는 살인적이라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버겁습니다.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워라밸은 여전히 먼 얘긴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2번째로 1조 8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1인당 GDP는 3만 3천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건 일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산업 경쟁력 면에서 한국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 같은 차세대 메모리는 한국이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건 AI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물론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고 미국도 자국 생산을 늘리려고 하지만 당분간 한국의 우위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산업도 비슷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국 배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자재 확보와 차세대 기술 개발에서 뒤처지면 언제든 역전당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조선업은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기술력이 필요한 선박은 거의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술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위산업은 최근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맺은 14조 원 규모의 계약은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고 이제 한국은 세계 8대 방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정학적 특수 상황 덕분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문화 산업은 확실히 한국의 강점입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들이 전 세계 음악 시장을 휩쓸고 있고 한국의 컨텐츠들이 돌아가면서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문화가 한때 세계를 휩쓸었다가 시들해진 것처럼 한류도 언젠가는 식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자체 기술로 누리호를 쏘아 올려 세계 7번째 우주 발사체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들이 훨씬 앞서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AI 분야에서도 네이버의 하이퍼클롭엑스, 카카오의 비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오픈AI나 구글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분명 심각한 문제고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인구가 4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더 빠르게 줄어들 테고 연금과 의료보험 시스템은 붕괴 위기에 처할 겁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로봇 밀도는 이미 세계 1위 수준이고 스마트 팩토리 도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완충 역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고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버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헬스케어, 실버타운 같은 산업이 커질 테고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과 결합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도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대학 입시에만 올인하는 구조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미 일부 학교들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변화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집을 포기하는 상황인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투기를 막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쉽지 않습니다. 노동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야근이 일상입니다. 유형 근무제나 재택근무도 코로나 때 잠깐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계속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겁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보면 2042년까지 622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삼성과 SK도 각각 300조 원, 120조 원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런 대규모 투자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쿠팡, 토스, 무신사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바이오, AI, 로봇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리콘밸리나 중국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지정학적으로도 한국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건 경제적 기회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쪽 눈치를 봐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적한 문제들은 분명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과로문화 등은 한국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끝났다고 단정 짓기는 이릅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도 성장하고 있고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교육 수준과 근면성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물론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사회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 문화도 바뀌어야 하고 교육 시스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고 1997년 IMF 위기도 극복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와 팬데믹도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쿠르츠게작트의 영상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 말입니다. 이걸 부정하기보다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은 끝난 나라가 아니라 전환점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 정말 끝날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변화하고 혁신한다면 새로운 도약이 가능합니다. 쿠르츠게작트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훅이었습니다.